반갑습니다 여러분. 애플에서 신제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어요. 아이폰 17 프로, 그리고 아이폰 에어, 아이폰 17 에어팟 프로 뚜리, 그리고 워치 시리즈 11, 워치 SE 뚜리, 그리고 워치 울트라 뚜리, 이렇게 정말 많이도 쏟아냈는데, 일단은 아이폰 17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커뮤니티에 많이 유출됐다고 나오던 디자인, 바로 그 디자인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보는 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저는 이쁘다고 생각해요. 아마 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언제나 그랬듯이 처음에는 안 예뻐 보이던 것도 계속 보면은 이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색상은 이제 은색, 오렌지색, 그리고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오렌지색 굉장히 팍팍 튀고 좀 예쁜 것 같아요. A19 프로 칩하고 뭐 베이퍼 챔버가 탑재돼가지고 이제 발열 관리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일단은 전면 카메라가 여러분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요. 일단은 18메가픽셀의 Center Stage 전면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이제 전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3대4 비율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찍으려면은 가로로 들고 찍고, 세로로 찍으려면은 세로로 들고서 셀피를 찍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번 신제품들은 전부 다 카메라 센서가 정사각형으로 1대1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로로 들고도 가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가로로 들고도 세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Center Stage 카메라답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가깝게 찍지만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광각으로 넓혀가지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그리고 또 이 동영상 찍을 때 또 손떨방이 어마무시하게 또 개선이 됐다고 해요. 우리 뭐 요즘 아이패드나 이 맥북의 센터 스테이지처럼 이렇게 화상 미팅이나 페이스타임 같은 거 통할 때도 그냥 대충만 잡아도 얘가 내 얼굴 중앙에 오게끔 이렇게 자동으로 프레이밍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또 듀얼 캡처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이 후면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면서 전면 카메라로 내 얼굴을 동시에 찍는 그런 기능인데, 옛날에 갤럭시에서 이런 기능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했던 게, 내가 찍고자 하는 구도를 맞춰가지고 찍고 있는데 그러면 전면 카메라 각도가 안 맞잖아. 그래서 풍경과 내 얼굴의 각도를 맞추기가 어려웠던 기능이 있는데, 요번에는 이 전면 카메라가 굉장히 광각이고, 또 지가 알아서 이 얼굴을 맞춰주다 보니까 이 앞뒤 카메라 동시에 녹화를 하더라도 구도 잡는데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셀피를 보통 가로로 찍으면은 이거 화면을 봤을 때 카메라가 왼쪽에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요거를 세로로 들고서 찍으면은 눈이 아무래도 카메라 쪽 정면을 시선을 향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셀피를 찍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렌즈 다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를 탑재를 했는데, 예전과 같이 메인, 울트라 와이드, 망원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 렌즈가 준비가 돼 있고요. 이제 렌즈별로 각각 이제 뭐 0.5배율, 그리고 1배율 혹은 2배율, 그리고 망원으로 가면은 4배율, 8배율로 해가지고 100mm, 200mm의 초점거리의 화각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이폰 사상 가장 긴 망원 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센서도 56%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 프로레스 로라고 이제 애플에서 개발한 동영상 코덱인데, 이게 찍고 나서 나중에 색깔 같은 거 후보정할 때 관용력이 높아가지고 이제 프로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코덱이거든요. 그래서 상업 영상 찍는 사람들은 이 코덱을 많이 애용을 하는데, 이게 또 아마 파일 용량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막 가볍게 찍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한테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고, 참고로 이번에 신제품 영상도 예전과 똑같이 전부 다 아이폰 17 프로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맥OS로 편집을 했다고 이렇게 로고가 뜨던데, 이번 발표가 특히 또 야간샷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처음에 보다가 뭐 화질이 참 괜찮네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아이폰으로 찍었다는 걸 보니까 또 확 땡기더라고. 또 확 땡겨.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이 이제 발열 관리에서 굉장히 강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유니바디 구조랑 연동을 해가지고 A19 프로 칩은 뭐 역대 가장 뛰어난 아이폰 성능을 제공한다고도 하지만은, 직접적인 수치로 사실 밝힌 거는 이게 이전부터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다라기보다도 CPU랑 GPU가 최대 40% 더 향상된 지속 성능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와 있는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좀 뭐 정전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무섭네. 아주 지금 새벽 4시 20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칩 자체의 성능이 얼만큼 올라갔다 보다도 40% 더 지속 성능이 향상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CPU 자체의 성능보다는 발열 관리에 대한 강점을 조금 더 어필하는 느낌이에요. 또 이번에 배터리 용량도 늘리면서 아이폰 17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아이폰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준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재생 같은 경우에는 37시간, 또 아이폰 7 프로 같은 경우에는 31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하고, 또 고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20분 안에 50%까지 송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은데? 그리고 신제품 아이폰 시리즈가 공통적으로 와이파이 7, 블루투스 6, 그리고 5G 연결성하고 뭐 eSIM 카드 이런 것들 이제 지원을 한다. 또 이번에 테크 우븐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섞어가지고 만든 직물 소재의 케이스라고 합니다. 또 크로스 바디 스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핸드백처럼 이렇게 길게 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몸에다가 메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또 액세서리가 나왔는데, 이게 자석이 들어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슬라이딩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줄 길이 조절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나는 뭐 아저씨니까 뭐 그런 거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17 프로 이외에도 아이폰 에어랑 아이폰 7이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 루머만 무성하던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에 이제 칩도 17 프로랑 똑같은 칩이 들어가고, 그 대신 얇기는 또 어마무시하게 얇게 만들었더라고요. 또 색상도 제가 좋아하는 뭐 블랙, 화이트, 또 라이트 골드랑 스카이블루 이렇게 4개인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또 이 제품의 앞뒤로 이제 세라믹 쉴드라는 소재를 써가지고 뭐 긁힘 방지 성능이 또 3배가 더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얇지만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 또 27시간 동영상 재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하루 종일 쓰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것도 30분 만에 5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성능은 사실은 프로랑 거의 뭐 다를 바가 없고, 배터리 시간 조금 덜 가는데 본체는 엄청나게 얇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품 자체는 잘 뽑았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는 에어를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쉬운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카메라 렌즈가 하나밖에 안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마치 여러 개의 첨단 카메라를 하나로 합친 것과 같은 강력한 카메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 달린 것보다는 그래도 3개 달린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속상한 게 뭐냐면, 아이폰 에어는 159만 원이에요. 근데 17 프로는 179만 원이야. 그러니까 20만 원이 사실은 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159랑 179에서 나오는 20의 차이는 사실은 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20만 원 더 내고 렌즈를 2개를 더 추가를 한다? 렌즈 하나에 10만 원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 같으면은 아이폰 17 프로 살 것 같은데.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보급형 아이폰 17도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120Hz의 그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드디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보급형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이폰 17은 129만원부터 측정이 됐기 때문에 17 프로랑 비교하면 5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진정으로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라고 느낀 것은 에어팟 프로 3. 이게 또 뭐 아이폰이나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살짝 버거운 느낌도 있고, 전작에 비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 주기가 훨씬 길다 보니까 나왔을 때 바로바로 사가지고 최신 제품을 막 3년 4년 쓰는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만족감도 크고, 한번 신제품 새로 살 때 업그레이드 되는 뭔가 성능의 폭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제가 에어팟 프로 1도 그랬지만은 프로 2도 출시하는 당일날 사가지고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프로 3 나오면은 무조건 산다 이러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2배나 향상이 돼버렸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음악도 듣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수면 환경이 새벽이나 이럴 때 조금 주변이 시끄러워진다, 혹은 뭐 캡슐 호텔 같이 주변에 코 고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잘 환경이다, 또 뭐 비행기를 탔을 때 막 엔진 소리 엄청 크잖아요. 혹은 뭐 갓난 애기가 타가지고 막 계속 울고 이럴 때 잠 못 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무조건 가지고 다니면서 시끄럽다거나 뭐 음악 듣고 싶을 때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3 무조건 살 건데, 프로 3가 너무 신기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LED 빛을 초당 256회를 쏘면서 가속도계의 센서 융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심박수를 얘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어폰으로 심박수 측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앱에 50가지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얘가 측정을 해가지고 보여준대요. 그리고 또 이 피트가 또 엄청 안정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운동을 막 전력으로 해도 빠질 걱정이 없다 그러고, 또 시연하는 기능 중에 너무 신박했던 게, 이제 이걸 끼고 있으면은 외국인이 말하는 거를 지가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내 귓구녕에 때려박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국말을 하는 거는 내 아이폰에 이제 상대방 언어로
글자로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얘를 스피커로 말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도 에어팟을 끼고 있다? 그럼 내 한국말을 또 실시간으로 번역해가지고 그 사람 귀에다가 자국어로 때려박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작동만 잘 된다면은 너무나도 미래의 기술과 같이 신기하고 좋아 보이는 기능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애플의 번역 기능 같은 거는 이렇게 써보지만은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얼마 전까지는 좀 팝하고 성능이 굉장히 좋았고, 요즘에는 LLM 사용하는 AI들이 번역 성능이 미쳤습니다, 진짜로. 뭐 애플도 LLM이 있지만은 뭐 제미나이나 뭐 챗GPT나 이런 애들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번역 퀄리티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제미나이든 챗GPT를 같이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그러면은 정말로 굉장히 쓸만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에어팟 사상 처음으로 IP57 등급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먼지나 땀, 습기 이런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 오는 날에도 운동하면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강점도 어필을 하고, 또 이 나이 찾기 앱에서 이렇게 위치 찾잖아요. 그 탐색의 범위가 1.5배 증가를 하였다. 그리고 또 이어팁이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돼 가지고 뭐 핏이나 착용감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음질도 물론 당연히 향상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사용 시간도 최대 8시간으로 전작보다 2시간이 연장이 되었다. 또 보청기 기능이나 뭐 주변 허용 모드를 켠 상태로 최대 10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건 프로2 대비 4시간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에어팟 프로3는 완전 필구, 무조건 살 거고요. 애플 워치도 새로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이제 수면 점수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뭐 취침 시간이나 잠의 규칙성이나 잠에서 깨는 횟수, 딥슬립 시간 뭐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수면 점수를 매일 밤 제공을 한다. 또 뭐 활력 징후라는 앱에서는 뭐 심박수나 호흡수나 뭐 여러 가지 건강 수치를 계산해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새로운 앱 같아가지고 이전 애플 워치에도 지원을 해주는지 조금 명확하게 써있지가 않더라고요. 이전 모델에도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 저는 이번에 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울트라 2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은 크게는 사실은 안 느껴지네요. 귀려 이렇게 또 아이폰 신제품 발표해 보고 나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에어팟 프로 3 무조건 산다. 그리고 새로 나온 뭐 아이폰 에어나 아이폰 17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제 디자인이 풀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 또 한 번 사면은 앞으로 한 2, 3년은 계속 최신폰 쓰는 척 하면서 뽐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업그레이드 하기에 또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어차피 뭐 매년 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기대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를 가세요.